혹시 또래보다 당신만 유독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나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염색을 반복하고 영양제를 사 먹고 두피 제품을 바꿔보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흰머리는 다시 올라오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두피는 차갑고 힘을 잃어갑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외면하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의 두피, 모발, 그리고 전신 건강을 함께 진료해온 한의사 김현우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색과 힘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 혈액, 기혈순환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흰머리가 빠르게 늘고 어떤 사람은 70세가 넘어도 검은 머리를 유지합니다. 차이는 바로 몸속 균형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균형을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싼 시술도 어려운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와 제가 20년 동안 직접 사용해 검증한 두피 회복 원리를 통해 머리카락이 다시 스스로 살아나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한 가지 원리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몰랐던 핵심이자 두피가 다시 깨어나는지 그대로 멈추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흰머리가 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흰머리가 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흰머리는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갑자기 머리가 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 때문이 아니라 몸속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지만 그 생명력은 간, 신장, 혈액, 기혈 순환 상태와 같은 전신 기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두피로 전달되는 영양이 줄어들며 신장이 약해지면 회복 능력이 떨어져 모근이 빨리 지칩니다. 이 두 기관의 기능이 조금씩 무너질 때 두피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모근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활력을 잃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점점 색을 잃으며 흰머리의 속도는 자연히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일정 기간 누적되면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수축해 두피로 가는 혈류가 즉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며칠간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카락이 유난히 거칠어지고 두피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 역시 흰머리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과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 날을 위한 회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모근도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되돌리고 두피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이 이어지면 모근은 다시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몸속 흐름이 정돈되면 모근은 자연스럽게 색을 되찾으려는 힘을 다시 만들고 머리카락은 본래의 생기를 되찾으려고 움직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피 아래의 순환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가 생기면 외부에 바르는 제품만 바꾸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모근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피 온도와 혈류량이 있습니다. 두피가 차가워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모근은 점점 얇아지고 힘을 잃습니다. 이 상태를 뒤집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재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져 두피 아래 정체된 흐름을 풀어주고 혈액이 모근까지 도달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두피의 미세순환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성분은 열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어 한 번만 사용해도 두피의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피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혈류량은 크게 증가하고 모근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영양 공급의 통로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초 단계입니다. 또한 생강의 정유 성분은 두피 표면뿐 아니라 목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며 오랫동안 쌓인 노폐물과 기름막을 풀어줘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두피에 정체된 노폐물이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분이 모근에 더 원활하게 도달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더 건강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생강은 강한 자극 없이도 두피의 흐름을 천천히 열고 기혈 순환을 도우며 모근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살리는 가장 자연적인 재료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두피가 스스로 다시 따뜻해지고 혈류가 살아나며 모근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첫 단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재료로도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은 본래의 색과 힘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강이 두피의 흐름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은 손질 방법, 온도, 시간, 그리고 섞는 재료에 따라 흡수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강을 두피에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묵은 생강입니다.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향이 깊은 생강일수록 정유 성분이 풍부해 모근에 전달되는 열과 순환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뒤 최대한 곱게 갈아야 성분이 잘 배어 나옵니다. 굵게 갈면 표면만 따뜻해질 뿐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생강의 자극을 완화하고 성분을 모근 깊숙이 전달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순한 오일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코코넛 오일은 분자 구조가 자가 두피를 뚫고 들어가는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1, 2 비율로 섞으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유지되면서도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이 혼합물을 바로 바르지 않고 약 40, 45도의 따뜻한 상태로 중탕해주면 모공이 열리고 흡수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혼합물을 준비한 뒤에는 두피 전체에 고르게 바르고 손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힘을 주어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두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원을 그리듯 가볍게 움직이며 10, 15분 정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피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굳어있던 모세혈관은 열리기 시작하며 생강의 정유 성분은 목은 깊숙이 스며듭니다.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20, 30분 정도 유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생강과 오일의 활성 성분이 빠지지 않고 흡착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머리가 쉽게 기름지는 사람이라면 약간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지막 헹굼 단계에 사용하면 두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 3회가 적당하며 꾸준히 반복하면 두피의 미세 순환이 점차 회복되고 모근이 다시 탄력을 되찾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이용한 두피 회복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도할 때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생강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하거나 부족하게 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생강 가루나 이미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루 형태의 생강은 열 처리 과정에서 정유 성분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두피 순환을 돕는 본래의 힘을 잃습니다. 또한 생강가루는 입자가 날카로워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선한 묵은 생강을 직접 갈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생강만 단독으로 두피에 바르는 것입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자극이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오일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생강의 비율을 과하게 늘리기도 하는데 이는 모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생강의 따뜻함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려면 반드시 오일과 함께 사용해 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사지를 할 때 힘을 주어 문지르는 것도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두피가 약한 분들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세게 누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방식은 모근을 자극하기보다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이며 너무 강한 압력은 혈류를 막아 오히려 모근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손끝을 움직여 두피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회복 과정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흔하고 결정적인 실수는 꾸준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처음 며칠만 하고 바로 변화를 기대하거나 기분이 내킬 때만 스포레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와 모근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근의 재생은 항상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며 일정한 자극이 누적될 때 비로소 변화를 드러냅니다. 일정한 주기, 일정한 시간, 일정한 방법을 유지할 때 모근은 안정적인 회복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은 그 어떤 재료보다도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을 유지하면 생강은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열어 목은 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흰머리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조직으로 몸의 상태에 따라 쉽게 영향받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신장은 기운을 저장하고 전신의 회복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기관이 약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져 두피까지 충분한 영양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모근은 점점 건조해지고 멜라닌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받지 못해 색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약화되면 두피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두피는 새로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두피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모세혈관의 흐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모근이 마치 겨울의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영양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손으로 두피를 만져보면 유독 차갑고 뻣뻣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차가움은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라 흰머리 형성의 중요한 경고입니다. 스트레스는 흰머리를 급격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혈액을 생존기관으로 우선 보내기 때문에 두피와 같은 말단 부위는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혈액 공급이 제한되면 멜라닌 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색을 잃은 머리카락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스트레스가 반복되기만 해도 두피는 쉽게 차가워지고 하루 만에 머릿결이 푸석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 역시 결정적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과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의 정화와 회복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두 번의 수면 부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반복되면 모근의 회복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흰머리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분일수록 흰머리가 일찍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미량 영양소의 부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은 머리카락의 성장과 색소,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식사폭이 좁아져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근은 스스로 색을 유지할 힘을 잃고 색을 잃은 머리카락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흰머리는 단순한 외관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 흐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내부가 다시 따뜻해지고 순환이 살아나야만 머리카락은 본래의 색을 되찾을 힘을 다시 갖게 됩니다. 머리카락의 회복은 두피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사용해도 몸속 흐름이 무너져 있다면 모근은 충분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되돌리고 모발의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음식, 수면, 감정 상태는 모근의 힘과 멜라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조직이 아니라 혈액이 남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모근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검은 깨와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모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멜라닌 생성 과정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식사에 소량씩만 꾸준히 추가해도 몸속 흐름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녹색 채소 역시 모발을 돕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처럼 짙은 녹색 식품에는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간이 깨끗해져야 혈액이 맑아지고 맑은 혈액이 두피까지 도달해야 모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또한 현미는 몸을 천천히 따뜻하게 하고 장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조금만 정성스럽게 바꾸어도 머리카락은 서서히 이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늦게 자거나 자주 깨는 생활에 익숙해 있지만 수면은 모근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으로 이때 깊은 잠을 자야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받아도 모근은 회복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취침 전 10분만이라도 몸을 가볍게 이완시키고 심호흡을 하면 긴장이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정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머리카락이 금방 푸석해지고 색이 흐려지는 이유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두피의 열이 사라지고 따뜻해야 할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을 천천히 하거나 생각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두피의 온도와 혈류에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모근은 다시 따뜻해지고 멜라닌을 만드는 힘을 회복하며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가고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흰머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SOS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나도 숨을 쉬고 싶습니다. 라는 속삭임 같은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가 생기면 겉을 가리거나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늘 몸속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흰머리는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고 몸은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삶을 조금만 느리게 바라보면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순간 천천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잠들기 전 조용한 호흡 한 번,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조용한 관심과 여유가 모근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따뜻함, 느림, 안정. 이 세 가지는 머리카락을 다시 검게 하는 데 있어 어떤 특별한 재료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피로는 두피의 열을 빼앗고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고 깊게 호흡하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풀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날 때 두피는 다시 따뜻해지고 모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찾습니다. 결국 흰머리의 회복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속도, 식사, 감정, 수면이라는 전반적인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면 바로 반응하고 따뜻함을 주면 금세 살아납니다. 머리카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흰머리는 늦어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은 더 힘있고 윤기 있게 자랍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결국 가장 큰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조금 느리게 사는 마음에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한 단계만 낮추어도 몸은 회복의 길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